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의 설춘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차 계약할 때 어떤 거를 좀 유의해야 할까? 둘째, 보증금 다 주고 나서 임차인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자, 여러분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조금 유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뭐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 물건을 보고 괜찮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통상은 직거래 하지 않고 중개업자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자분을 통해서 물건 잘 보고 직접 현장에 가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첫 번째 체크.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거죠. 어디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래서 내가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가기 전에 혹시 뭐 특별히 소유권에 대한 문제, 가처분이나 가등기 있는지, 또 빚, 가압류나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 잘 모른다면 중간에 있는 중개업자만 믿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내가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또는 내가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 또는 뭐 이런 설춘환 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크로스로 체킹해 본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령 여러분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전세를 3억에 들어가. 그런데 앞에 근저당권이 한 4억 있다.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아파트가 5억이야. 근데 내 보증금은 3억인데 앞에 근저당권이 한 1억 정도 있다. 이렇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물건도 괜찮고 등기부상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럼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계약을 하든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습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나만 상대방한테 보여줘라 이러면 안 되죠. 예. 반드시 나도 지갑을 꺼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상대방 것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꼭 기재해두는 습관을 갖는다.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주고 잔금도 주는 거죠. 그것을 현금으로 주거나 또는 중개업자가 대리인이라고 해서 중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중개업자의 통장으로 받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요즘에 이제 임대차 사기 사건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중개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잔금은 통상 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약을 체결할 때 조금 유의사항 간단하게 알겠죠, 여러분? 두 번째는 임차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잔금도 다 주고 임대인한테 키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키를 받는 순간 이제 그 아파트, 그 빌라, 그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점유는 이제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꼭 이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은 저만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전입신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입신고는 아파트하고 빌라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 건물의 동과 호수까지 제대로 무엇을 보고 하냐? 통상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 우리 법은 건축물 대장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등기부가 나오는 거니까 공적 장부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현황을 보고 신고하신 분이 있다. 가령 빌라가 등기부상에는 가, 나, 다동인데 실제 현장에 가봤더니 A, B, C동이 있다. 그래서 그냥 빌라 외관 보고 C동 201호. 그래서 C동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대로 신고하면 된다.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꼭 뭘 가져가야 되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어디로?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습니까? 주택은 주민센터, 동사무소, 공증사무실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통상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통상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떠안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아파트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었어.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어. 근데 집주인이 저한테 갑자기 나가래. 자기가 소유자라고. 원래 점유와 전입신고를 안 해놓으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근데 나는 점유와 전입신고 했어.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 무슨 소리야. 나 대항력 있다. 나 임대차 계약 기간 앞으로 1년 더 남았다. 그 다음에 그 기간 끝나면 보증금 5억 줘야 나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한다.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또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면제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꼭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확정일자는 반드시 점유와 전입신고,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확정일자는 받았어. 그런데 전입신고 안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와 전입신고, 대항력이 생기고 거기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식인 코너 간단하게 임대차 계약할 때 유의사항, 임차인으로서 이제 보증금 주고 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의 보증금을 잘 지키는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 임차인한테는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자분이 중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현장에 가서 아파트나 빌라 문제가 없는지 등기부 다시 한번 체크, 그리고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센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키 받고 점유와 전입신고, 더불어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돈을 벌면서 지식을 쌓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질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설춘환 캠퍼스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설춘환 캠퍼스! 설춘환 캠퍼스!